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외인의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대형주를 위주로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낙폭이 컸는데요. 올해 유로존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자연스럽게 외인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분석입니다. 조금씩 우리 시장의 체력이 약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시장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오늘도 대박스쿨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금요일 강의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또 10시 대박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을 해보고 같이 배워보는 시간, 바로 10시 타임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직장인분들이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전업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실 건데, 일단은 제 기준상으로는 이 10시 타임은 어쨌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을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지수가 좀 떨어졌는데, 글쎄요. 뭐 전업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수 하락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시장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또 수익을 보셨겠지만 누군가는 재미가 없으셨을 거고 누군가는 결과가 좋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익 보신 분들이야 뭐 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었다거나 내지는 결과가 좋지 못하신 분들, 자, 이분들은 오늘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겁니다. 결국은 저는 시장을 알아야 수익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을 알지 못하면 단순히 이 종목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지수가 하락했을 때 이 종목이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주가 하락에 결국은 흔들려서 심리적으로 쫓겨서 불가피하게 손절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분석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전망이 나올 것인가, 어떤 섹터가 비전이 있을 것인가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이번 주 재미를 못 보신 분들, 결과가 좋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요 시장에 좀 한번 뒤돌아보면서 일단은 월요일과 화요일 방송을 잠깐 요약을 해보고 좀 부가 설명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을 출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1월달과 2월달 이 사이때의 시장과 지금 3월달의 시장은 분명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을 겁니다. 자, 2019년 들어가지고 지난 2개월 동안은 어찌됐건 간에 대한민국이 쌌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뉴스만 나오면은 항상 대한민국은 저평가다, 저평가다. 지수가 빠질 때마다 대한민국은 저평가 시장이라는 말을 들은 지가 벌써 40년입니다, 여러분들. 자, 진짜로 사실 저평가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글로벌 환경이 개선이 될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국가보다도 대한민국의 시장 수급이 쏠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2개월 동안은 대한민국이 싸서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3월은 어떻죠, 여러분들? 뭔가 이상할 겁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피 시장이 계속 단 하루도 반등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3월달 왜 갑자기 들어가지고 시장이 계속해서 빠질까요? 갑자기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요즘에? 각 나라별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제조업 PMI 지수. 자, 제조업 PMI 지수는 결국은 이 기업들의 뭐 재고 자산이라든지 뭐 수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합쳐서 만든 숫자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제조업 PMI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 미국이 안 좋다면 결국은 미국의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결국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제조업 PMI 지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기 지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어제 저녁에 바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OECD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또 역시 하향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중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주식 돈 벌려고 한 거지 굳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 지표들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 주식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주식 결코 쉽게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정말 쉽게 돈 벌 수 있다라면 그 누구나 손실 볼 일은 없겠죠.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손실 볼 확률이 적어지고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범죄도시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돈 받으러 왔는데 그까이 알아야 되니? 라는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익 보시려면 당연히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특히나 중국 무역 수지 악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는지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중국의 무역 수지가 지난달에는 39억 달러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불과 39억 달러였는데 오늘 발표 나온 게 원래 시장의 예상치는 26억 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실제로 오늘 장중에 발표 나왔던 게 무역 수지가 4억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10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심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자꾸 강화가 되니까 지금 미국도 무역 적자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가 중국까지 지금 역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 양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 미중 협상이 결국은 어떻게든 빨리 체결이 돼야 시장, 글로벌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당연히 중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고 우리나라가 이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나?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결국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상해지수입니다. 상해지수가 저 경제지표가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50분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다이나믹 지수가 하락하게 됐고 상해종합주가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4%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중국 지수 떨어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락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지수도 역시 오늘 코스피가 1.3%나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그 경제 지표들 굳이 수익 보려고 왔지 돈 벌려고 왔지 그런 경제 지표 어려운 용어까지 알아야 되냐? 알아야 여러분들 돈 벌 수 있고 알아야 손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거 나오는 거 이미 알았다라면 당연히 지수 하락을 예상했을 것이고 그 전에 종목들 팔았고 역시 이 눌림을 기다렸다가 눌림 이후에 반등을
그때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무역 수지도 안 좋게 나오고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도 안 좋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에 대한 경제 성장률 둔화 이야기. 자, 요즘 그러니까 자꾸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뭐라고 나오죠?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대한민국도 경기가 안 좋다. 글로벌 경기도 안 좋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당연히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IMF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갔습니까? 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도 역시 금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금이 아니라 바로 글쎄요. 환율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기축통화가 달러이고 그리고 역시 엔화 역시 또 상대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달러와 엔화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는 훨씬 더 안전자산을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환율 어렵죠? 환율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사실 그거 신경 쓰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라면 정말 현명하게 투자하시려면 환율도 아셔야 됩니다. 왜?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의 돈이 안전자산으로 가면서 달러나 엔화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주식을 매도하게 되죠. 주식을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 상승이 주식시장의 하락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됐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자, 환율이 장 끝날 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장 초반에는 1133원이었는데 장 끝날 때는 1137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좀 긴장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들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지난 10월 달 시장이 한 달 동안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 당시에 환율이 1140원을 넘었습니다. 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매입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율 결코 안 봐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환율을 봐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환율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환율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돈 벌 수 있습니까? 장사의 기본은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환율은 결국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수출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은 수출 기업들엔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해버리면 당연히 수출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 수출주들 누굽니까? 바로 IT, 화학, 자동차, 조선업황입니다. 이 업황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됐죠? 상당수가 이쪽 섹터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은 이쪽 섹터의 비중 자체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주가가 코스피 시장이 1.3%나 빠지게 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1월달, 2월달에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조선주 어때요? 최근에 삼성중공업 정말 잘 올라갔는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화학주는요. 롯데케미칼이 2월달까지 상승 나오다가 최근에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을 알면 기본적으로 어떤 섹터를 피해야 되는지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실 거고 그림이 그려진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으로 지금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은 이 종목을 비중을 줄여야겠구나 내지는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전략이 짜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대박 스쿨을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박 날 것 같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보시면은 역시 화학업종, IT업종, 기계업종,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하루 종일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잘생기진 않은 얼굴이지만 옆으로 치우고요. 자, 이번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제가 당분간 IT 섹터에 대한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감을 가지셔라. 사실 최근에 BH, 원익, IPS, 삼성전자,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등등등의 IT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조금 비중을 줄여놨다가 다음에 반등 기회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IT 섹터가 밀릴 때 이 종목들을 대신할 수 있는 종목들의 공략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3월 달은 결국 갈림길에 갈려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 중요합니다. 글쎄요. 10일부터 15일까지 여러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월요일 날에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 나옵니다. OECD 국가들의 경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지수로 만든 게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경기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져서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이 될 겁니다. 내지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 나온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아셔야지 내 종목의 비중을 확대시킬 건가, 아니면 지수가 더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매도를 쳐야 될 것인가 전략이 짜지신다라는 거. 거기다가 10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의 실물 지표도 발표 나오고요. 그리고 14일 날 목요일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의 전인대 3차 회의가 있는데 이때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라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씩 그래도 정부 내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 증시에는 아마 긍정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이벤트들을 체크하셔야 앞으로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바로 반격의 기회가 될 것인가, 이렇게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결국 3월 달에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주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주가 약하다라면 상대적으로 빛을 보는 데가 어딜까요? 시장이 약할 때는 테마 내지는 일정, 이벤트들이 있는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아마케 3월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R&D 성과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바이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날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시장이 약한데 IT가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화요일 날 우리 또 대박스쿨 홈페이지에 제가 자료 업로드 해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자료였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자료를 보신 분들이 19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어야 됩니다. 왜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 해당 종목들의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유틸레스라는 종목을 제가 자료집에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단시간 안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3% 정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유틸렉스 지속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히나 VI까지 갔었죠? 이 종목들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시장을 지금 이겨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 이기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고 그 시장에 이겨낼 수 있는 종목에 공략을 하셔야 되고 이 시장에서 피해를 볼 섹터는 당연히 애초에 피하시는 게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게 힘입니다. 경제지표, 환율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우리 직장인분들 이런 거 볼 시간 없죠. 이런 거 볼 시간 없지만 제가 우리 대박스쿨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길잡이로서 미리미리 얘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대박스쿨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앞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자료집까지 드렸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이미 뭐 북미 회담은 결렬이 됐기 때문에 남북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기는 어려울 거고 남아있는 게 이 이벤트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다음 주에 13일부터 15일 날 중국 전인대로 3차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따라와 줄 거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오늘 나온 게 중국인 관광객이 온다라는 이슈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중국의 우리 또 최대 보험사의 직원들 3,700명이 물론 이게 살짝 아쉬운 게 단체 관광객이면은 전세기를 띄웠거나 크루즈 여행으로 왔다라면 이거 정말 중국 소비주에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고 대형 매수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3,700명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30명씩 팀 단위로 순차적으로 오면서 우리나라 면세점들을 돌아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자, 요것 때문에 오늘 그야말로 면세점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이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중국 소비주를 사야 되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중국 소비주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함정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중국 소비주 공략을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공략을 하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사실 이 주가의 상승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3월 이벤트에 중국 관련된 이 이슈는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는 가고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 이슈를 단순하게 뭐 주가가 바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중국 관련주가 정말 실질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떠한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지 제가 좀 상세하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상 그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 중국 소비주가 정말 결정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떠한 키워드가 필요한가 좀 자세하게 강의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소비주 정말 많습니다. 뭐 면세점도 있고요. 화장품도 있고요. 재질류도 있고 사실 화학주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정말 뭐 한 주의 마지막 이 금요일인 만큼 정말 제가 서스럼 없이 전부 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기대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3월 시장의 이벤트 대응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중국 소비주가 공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오늘 중국 이 최대 보험사 직원들의 3,700명이 방문한다는 이슈로 또 이제 면세점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중국 소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런 키워드가 나왔다고 당장 주가의 상승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국 소비주를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사야 되고 언제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강의를 좀 해드리고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지 또 저평가 종목과 기술적인 흐름까지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결정적인 힌트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누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9527님의 문자입니다. 원익 비중 50% 매수가 4,300원인데 정리해야 하나요? 며칠 전에 급등했다가 떨어져요. 도와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약간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신 상태인데 전문가님 어디까지 들고 가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매수가를 보니까 그래도 저점에서 좀 매수를 잘 하신 케이스라서 큰 걱정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4,300원이라고 하셨는데, 4,300원은 1월달 이제 딱 주가가 막 상승하기 직전에 이제 잡으셨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제 손실로 가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이제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지금 어찌됐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섹터, 결국 환율이 올라가면서 IT 섹터에 대한 매도가 좀 강해지고 있는 추이라,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이렇게 좀 상승했었던 IT 섹터들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권에서 언제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느냐? 앞서 이제 다음 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좀 잘 발표가 나온다라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나온다라면 다행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된다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절가는 4,650원을 일단은 잡고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이 좀 글로벌 환경이 괜찮아진다라면은 좀 반등 나올 수 있어서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5,500원까지는 반등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원익입니다. 손절가는 4,650원, 목표가는 5,5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비아트론이요. 네. 매수가 12,500원에 네. 40%. 네, 12,500원에 40%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작년 7, 8월 달에 했을 거예요. 올해 그럼 가지고 있으셨네요, 시청자님. 예. 네, 장기로 보고 매수하셨던 거예요? 한 6개월 보고 매수했는데. 네. 요즘 물려가지고 그냥. 못 팔고 꼼짝보다는. 계속 보유를 네네. 하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비아트로 12,500원에 40% 비중도 꽤 많으시고 작년 10월에 매수하셨으니까 꽤 긴 시간에 보유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혹시 왜 매수를 했는지 혹시 투자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저기 OLED 여기 관련주라고 하더라고. LG. 그렇죠. 네. 입니다. 그래서 또 아는 지인으로 해서 또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해서 갖고 있어야 네. 했는데. 일단 뭐 지인분이 투자를 하라고 이제 권유를 하셨나 보네요. 예. 근데 사실 작년까지는 디스플레이 여파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예. 우리나라 이제 LCD가 또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LCD LCD 분야를 좀 포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OLED 기술도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중국 기업들이 여기다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길을 못 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너무 업황이 안 좋을 때 이제 공략을 하신 케이스고, 다행히도 올해는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게, 사실 이게 만약에 작년에 저한테 물어봤다라면 저는 과감 없이 그냥 이 종목을 좀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네. 올해 물어보셔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A5 공장 라인을 또 가동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 시청자분이 뉴스를 네. 조금 자주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A5 이 라인을 가동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네. OLED는 그야말로 갑자기 붐이 일어나면서 2017년대의 주가까지도 아마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약간 디스플레이 업황에 기관 투자자들도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네. 요 종목 일단은 걱정하지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면서 화면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보시면은 일단은 뭐 최근에 일봉상 올라왔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1월 달에서 2월 달에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비아트론뿐만 아니라 덕산 네오로스도 그렇고 뭐 ICD도 그렇고 AP 시스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근데 네네. 지금 조정은 그냥 시장 최근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눌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월봉 5일선 구간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 10,000원 구간대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 구간 일단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저는 이 종목을 좀 길게 봤을 때는 17,000원까지도 한번 좀 도전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요게 조금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가 A5를 가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업황이 좀 되게 뭐 좋아지거나 아니면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차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뉴스를 계속 확인을 해보시고.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네네, 아직은 아닙니다. 언제쯤 난답니까? 그거는 제가 알면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 제가 업계 담당자죠. 요거는 아마 계속 좀 뉴스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월봉상 어쨌든 좀 길게 봤을 때는 17,000원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길게요? 그래도 좀 몇 달 단위는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올 상반기까지는요? 그렇죠. 요게 그래도 4, 어쨌든 2019년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좀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4, 5개월은 갖고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시기라는 게 사실 네네. 또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라 뭐 제가 네네. 딱 정해지게 뭐 4개월, 5개월 이렇게 보라고 제가 확정지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건 어쨌든 본인께서 이제 계속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0,000원만 안 깨지면은 저점으로 잡아도 됩니까? 네, 요거 어쨌든 10,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지금 또 우리 다른 분들도 전화 지금 많이 오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다음에 네네.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은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비아트론 우리 시청자님 10,000원 손절가 잡으시면서 뉴스 꾸준히 확인하셔서 좀 긴 관점, 좀 여유 있는 관점으로 17,000원 한번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8563님의 문자입니다. 포티스 1,800원의 비중 70%입니다. 손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을 정말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일단은 조금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월 달에 해당 종목이 한 차례 이제 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최대 주주가 주식담보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당시에 좀 급락이 나왔었죠. 급락 나오면서 이제 좀 앞전에 대한 추세대가 완전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봉을 보더라도 지난 2017년 전저점 근처까지 온 상황이라 현재는 뭐 어쨌든 악재가 있어서 상황이 좋지는 못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구나 3월달 특히나 뭐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패가 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 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손절가를 일단은 1,250원 잡고 대응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1,250원이 깨지 않는다라면 일봉상 이렇게 좀 N자형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전에 전고점 1,800원 구간까지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티스 손절가는 1,250원, 목표가는 1,800원 말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407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코스모화학 19,690원에 비중 25%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오래돼서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코스모화학은 어떤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데, 저는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기업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소재들이 생산량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다만, 두 가지의 단점이 지금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2차 전지 기업들이 어쨌든 생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급격하게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라인을 더 깔다 보니까 지금 비용 추례가 단기적으로 있어서 아마 1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반등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코스모 화학 자체만의 문제인데요. 바로 이제 원자재 중에 코발트 기업입니다. 이제 지금 이 배터리 안에 코발트가 들어가고 니켈이 들어가고 망간이 들어가는데, 니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용량이 점점 증가가 되면서 니켈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코발트는 사용량이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코발트 가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코스모화학이 다른 2차 전지 기업들보다는 조금 상대적인 메리트가 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주봉상 앞전의 저항대 구간을 어쨌든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앞전 요 20선, 주봉상 20선 구간, 13,900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아직은 나쁘진 않습니다. 손절가 13,900원 잡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반등 나온다라면 그래도 앞전 전고점 2만원 구간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손절가는 13,900원,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롯데케미칼이요. 네, 롯데케미칼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30이에요. 네. 비중은 50%요. 네, 30만 원에 50% 들고 계신데,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네. 며칠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많이 떨어졌길래 그냥 사봤어요. 네, 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한 35만 원? 35만 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전에는 네. 한 40, 50까지 갔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네, 좀 예전에는 뭐 40만 원 이상까지 가서 그 정도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35만 원까지도 좀 부지런히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능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롯데케미칼 30만 원에 50%, 35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아까 앞에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을 잠깐 보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잠이 들어서 강의는 지금. 네. 못 보셨어요. 요거 보셨어야 됐는데. 자, 아까 제가 강의를 드린 게 어쨌든 화학주는 보통 이제 수출주입니다. 이제 뭐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잠깐 본 것 같아. 네, 그렇죠. IT 섹터나 화학이나 자동차, 조선 여기는 이제 수출주라고 봐야 돼서 네. 경기가 좋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잘 갑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 잠깐 네네. 화면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이게 2016년, 2017년 때는 정말 잘 갔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40만 원 그래 갔던 게 당시에는 경기가 계속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제 화학주들은 갔던 겁니다. 근데 네네. 2018년 들어가지고 OECD 경기 선행지수 안 좋고 지금 각 나라마다 경기 둔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화학주들이 1년 동안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봐야 돼요. 네네. 그럼 얘가 반등 나오려면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야죠. 그렇죠. 경기가 좋아야죠.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경기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나오고 이럴 건데 다음 주에 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근데 경기가 더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해당 종목이 일단은 뭐 26만 원까지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거에.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다음 주에 좀 뉴스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26만 원 구간대가 그래도 앞전에 이 추세 자체가 그렇게 깨졌던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26만 원 밑으로는 크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이고요. 26만 원 손절가 잡으시고 만약에 좀 경기 괜찮다 이런 얘기 나오면 35만 원까지 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될까요? 요게 또 언제까지 보유한다? 제가 뭐 시기를 뭐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최근 들어갖고 경기가 사실 좋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좀 길게 갖고 갔을 때 크게 매력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 반등 나온다라면 그래도 한 달 안에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좀 정리를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안 해도 될까요,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 날요. 요게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단기 손절가는 28만 4천 원 구간 여기 깨져버리면 사실 손절을 그냥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28만 4천 원이요? 네, 그렇죠. 여기가 이평선 구간이라 여기가 깨져버리면 좀 낙폭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손절은 아직 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롯데케미칼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17님의 문자입니다. 매일 밤 늦게 고생들 많으십니다. 머큐리 매수가 11,250원에 30%입니다. 만원대는 계속 지지해서 매수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또 이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전략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5G 섹터네요. 5G 섹터인데 일단은 뭐 머큐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에이스테크든 삼지전자든 뭐 유비쿼스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최근에 이 5G 좀 이슈와 이런 논란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통신사 쪽에서 5G 요금을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고가 요금을 내놓는 바람에 정부에서 반려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5G 종목들이 크게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당 종목을 투자하려면 아마 중장기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이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앞전에 추세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1,400원 구간이네요. 1,400원 구간. 자, 이 1,400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야 홀딩 전략은 좀 유효합니다. 다만 이 1,400원 구간이 깨져버리면은 정말 뭐 낙폭이 7,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400원 반드시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어쨌든 앞전에 이 지지 구간보다는 어쨌든 조금 지지 구간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종목이 좀 시간을 두다라면은 앞전 전고점 뭐 13,400원까지도 한번 상승 도전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마지막 상담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893님입니다. 한솔테크닉스 17,000원에 매수, 비중은 10%인데요. 오래됐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물타기를 해서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손절을 해야 할지요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말에 매수를 하셨으면 계속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태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한솔테크닉스. 진짜 뭐 지금 2년이 아니네요. 3년 정도 지금 주가가 계속 하향 추인 것 같은데 화면상으로 바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월봉을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사실 앞전에 2012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해당 뭐 10,000원 구간대를 좀 그래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이제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2018년 들면서 이 앞전 지지 구간까지 깨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당 종목이 상당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전에 3,200원 구간까지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대응을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전 지지를 받는 구간이 6,000원짜리인 만큼 6,000원 손절가 잡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으로는 앞전 요 지지였던 구간이었는데
여기 구간을 저항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00원 구간 반등 나올 때 좀 비중을 덜어 가셔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6,000원, 목표가는 9,6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고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을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네,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는 제가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대박스쿨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자료를 업로드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전부 다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그래도 이제 제가 또 특별하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내용보다 또 이제 다른 이슈도 또 챙겨봐야겠죠. 단순하게 제약바이오만 투자하면은 해지 개념이 안 됩니다. 제약바이오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또 일정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게 중국 관련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뭐 방문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해당 이 이슈에서 지금 많은 뭐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또 중국주가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많이 쏠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이슈가 나온다고 당장 크게 가지는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주들이 올라가려면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정말 중국주들이 어떤 이슈가 나와야 주가 상승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지 강의를 좀 해드리고 언제 잡아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중국 소비주 중에서 지금 뭐 면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재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메리트 있는 종목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자료들 전부 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약바이오주도 좋지만 중국 소비주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면세점주가 부상을 했는데요. 많고 많은 이 중국주,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전문가님 다음 주는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는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신가요? 네, 앞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을지 아니면 경기가 좀 회복의 분위기가 보일지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외인들의 매도가 더 거세지면서 지수 자체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다음 주에 또 동시만길이 있는데 동시만길 포지션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110포인트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뭐 경제 지표들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뒤에 진입을 해도 늦진 않기 때문에 조급하게 대응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다음 주에 경기 지표 확인하고 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반등에 그때 올라타셔도 늦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동시 만기일도 있고 또 경제 지표도 꾸준히 확인을 하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모멘텀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다음 주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온라인 방송에서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스쿨은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